우리 시각으로요. 오늘 새벽 5시 좀 넘어서 미국발 속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띄워드릴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전격적으로 재연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띄워주세요. 그래서 영어로 샬라샬라 이렇게 써놨어요. 네. 본인의 SNS 트루스 소셜에 써놨는데 번역이 됐죠. 이걸 제가 한국말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사님, 일단 내용을 보니까 이란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심각하게 균열된 상태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그리고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이란 지도자들과 대표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이란에서 뭔가를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 쪽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군의 봉쇄를 지속하고 그 외 모든 면에서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입니다. 이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휴전 연장 불가를 천명을 했는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협상 타결까지 상대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이 압박 전술의 전형적인 패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또 겁쟁이 같은 행동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곳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동재 그 말씀하셨던 대로 maximum pressure, 그러니까 이제 이 극도의 압박을 가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경우에는 조금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뭔가 좀 일이 이렇게 이 뭐 시원하게 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림은 이란이 이제 굴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JD 벤스가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성전보를 울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뭔가 이 이란하고의 이야기가 좀 잘 풀렸다 그러면 참모총장보다는 샤리프가 먼저 이야기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 이야기로는 일단은 좀 연기해달라. 지금 뭐 결국 핵 문제가 잘 안 풀렸다. 네. 이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라늄을 농축된 우라늄을 지금 미국 입장은 가지고 나가겠다. 네. 니들 더 이상 이제 핵무기 안 돼. 음. 이게 이제 미국의 판단이고 미국의 요구인데 이걸 이제 이란이 지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아하.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이 좀 최종 타결이 안 됐다. 그래서 네. 트럼프로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28일까지 연기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28일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이게 무기한인 줄 알았더니. 무기한 아닙니다. 예. 왜 그런지 하면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60여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28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28일 넘어가서 이란을 때리려면은 그걸 해야 돼요. 의회의 승인을. 의회 승인. 예. 그래서 28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28일까지 일단 연장이 됐다. 네. 그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의 압박을 가해서 이번 주말에는 어떻게든 협상을 끌어내겠다. 이 보관으로 보시면 돼요. 어허.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제 미국하고 이 공감을 받으려면 공감을 얻어내려면 이스라엘의 공감은 핵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트럼프, thank you very much, we have same mind with you 하려면은 이건 핵이에요. 우라늄을 꽉 묶어야 되는데 예. 이것 자체가 이번에 시원하게 되진 않았다. 이걸 위해서 한 5일 내지 길면 7일 정도 더 걸릴 걸로 봐요. 근데 28일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리고 이거 끝까지 갈 줄 알았더니 아니야. 도사님 말씀은 리미트라인이 있다. 5월달에 넘어가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방중이 있다. 그렇죠. 방중.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란에서 성전보를 울리고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시진핑에게 큰 소리를 쳐야 되지. 야, 이란 내가 조졌어. 조심해. 이걸 하면서 서로 간의 이익을 또 쉐어링하는 공유하는 이익을 나누는 그런 협상을 베이징 들어가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28일 정도로 27일 내지 8일 정도로 옮겨졌다. 연장이 영원한 연장이 아니고 며칠 연장했을 뿐이다. 28일 정도를 그 전에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이 배종찬의 정치 폭격을 보실 때쯤이면 직후에 아마 또 이 뭔가 속보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협상이
어떻게든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며칠간의 시간 동안 곧 다루겠지만 이란이 지금 이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혼란이 있을지 아니면 뭐 주식이 오늘 일단 휴전 연장한다고 하니까 안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란이 종전협상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서 미국의 휴전 발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의 발표인데 미국 휴전 발표 인정 안 해. 국익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 추가 협상 없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미국의 해상 봉쇄 유지는 적대 행위다라면서 봉쇄가 계속되는 한 이란은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거다. 필요시에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도 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이란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란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네. 이란은 심지어는 협상이 타결될 그 시점에도 안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란의 역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예요. 네. 이란이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고대의 몽고가 다 짓밟고 지나가잖아요. 네. 항상 페르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영화에도 있잖아요. 301탄, 예. 300, 1탄, 2탄. 그걸 보면 페르시아는 항상 이런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냥 계속 밀어붙입니다. 아하. 죽든 말든. 네. 그래서 이 이란의 페르시아의 특징은 깔라마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 네. 이걸 뭐 후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란은 신정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이 져버렸다. 이거면 이거 알라 신이 지면 안 되잖아요. 절대 이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모즈타파마저도 지금 얼굴이 상당히 함몰돼 가지고 의식불명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예. 대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의식불명 상태로 보면 되겠죠. 코마 예. 상태.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는 이란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권이 네.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걸 버티면서 국민들을 지금 결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봐라.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결집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우리 뭐 나라에 있는 미스 이란 미스 이란 대회에서 참여를 했던 이 여성이 또 상당히 왜 한국이 왜 그 인도적 지원을 해주느냐, 그 군대 무기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네. 화를 잔뜩 냈었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뭐 적십자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이 준다. 그러니까 이란의 특징은 이 전략상 언제나 타결이 안 됐다. 심지어는 협상이 타결됐는데도 이란 정부는 타결이 안 된 것이다. 네. 또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란 전쟁 얘기 자세히는 안 다루겠습니다. 뒷부분에 정치 이슈를 저희가 자세히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오늘 속보 위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길게 봐야 되는 게 미국이 휴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현지 매체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같은 거 저희가 간단히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영상 보시면요. 이게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10대 이상의 적대적 항공기가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격추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방부 트위터 영상입니다. 트위터에 있는 영상인데 우리는 헤즈볼라의 전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한편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상들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이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레바논 남부 전역의 수많은 지역에서 약 150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주요 성과로 뭐 로켓 발사대 및 무인기 타격, 군사 시설, 대전차 미사일 발사 지점 테러 및 뭐 지휘소 조준 타격 등등 이스라엘에서 지금 타격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본인들의 SNS, 국방부 SNS에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서도 이번 상황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약간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내려다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고 예. 이 레바논의 이 남쪽에 이 헤즈볼라 바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네. 이 헤즈볼라가 왜냐하면 사생결단으로 들이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집트 예. 첫 1차 중동 전쟁의 주도 국가가 되었던
이 이집트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헤즈볼라한테는 몇 번 졌던 적이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사생결단을 하거든요. 아, 그쵸. 이 헤즈볼라가. 네. 그다음에 이제 몸에 인간 폭탄.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타냐후의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예. 데이터를 분석하는 예. 여러분들 글로벌 데이터 도사. 음.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이제 이 북부 지방 이스라엘의 북쪽이니까 레바논의 남부와 접해 있죠. 네. 이 이스라엘 국민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북부의 국민들은 싸워라. 레바논을 작살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지지율이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미국도 미국이지만 아니 우리 국민들이 위험하대. 작살을 내래. 그러니까 지금 이 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협상 안에도 합의 안에도 레바논은 빼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핵이에요. 이 핵의 우라늄의 완전한 제거를 누가 원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원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란과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종전은 휴전은 사실상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이 우라늄을 적어도 뭐 어느 정도는 반영 가령 이제 농축 단위가 20보다 우리가 100으로 치면 20보다 낮은 건 그래 둘게. 하지만 20보다 넘는 건 미국이 가져가 버릴게. 그거는 이제 핵폭탄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참 합의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도사님은 이제 들어가시고요. 한국 도사님 나오시죠. 뾰로롱. 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이제 선거 전문 배추 도사님, 한국 네. 도사님과 함께 선거 얘기 제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데이터 분석을 주로 했습니다.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주로 했는데 각 당별로 지지도도 분석을 하고요. 네, 최근 한 두어 달 정도 여론 분석, 여론조사를 놓고 분석을 잘 안 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 수치라는 게 비슷비슷해야 분석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이제야 비슷한 수치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는 보수 진영이 결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로도 풀이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샤이 보수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PK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쏟아집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 여당이 봤을 때 악재가 없는데 수치가 생각만큼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자꾸 판세를 뭘로 점검을 합니까? 주로 정당 지지율로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P2P거든요. 네. Party to Party. 그러니까 당대당 대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당 떨어졌죠 이미. 네. 당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 안 돼. 네. 그런데 후보가 결정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투맨이 되버려요. 후보 투 후보. I speak English. 네. I studied with man to man. 네. or 성문 종합 영어. 그러니까 이제 맨투맨이죠. 예, 맨투맨. 그러니까 이제 맨투맨이 되다 보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재수, 박형준 이건 다른 이야기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이게 아니라 네. 전재수 대 박형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허. 이게 전재수 대 박형준. 그림이 달라지는 거. 서울도 이제는 오세훈 대 정원호. 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이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도 그렇잖아요. 당에다가 이거 오지 마라. 오지 마이소. 우리가 할게 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게 뭐냐면 맨투맨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승부 보겠다. 그렇죠. 라고 어차피 나서고 이제 있는 건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대통령이 60% 선거에 넘으니까.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가 더 많이 다니는데 정청래 대표는 다녀봐야 뭐 크게 얻을 게 없잖아요. 호감은 아니잖아. 뭐 가서 고구마도 심고 막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양식장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요. 김남국 뭐 체험 교회도 삶의 가고. 현장인가요? 예. 네. 그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도사님 제가 데이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데이터로 우리 시작을 해야 되니까 부산 먼저 갈게요. 부산 보여주시죠. KBS가 지난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2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17일에서 19일까지 네. 한국리서치가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했는데
이게 전재수 의원이 40%를 기록을 했고 박형준 시장이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수치상으로 6%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오차범위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있었던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건 이거 처음이란 거고 특히 이게 전화면접 조사잖아요. 전화면접 조사라는 거에도 한번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P2P에서 맨투맨으로 바뀌었다라는 맨투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지율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아니 민주당 이 지지층들이야 여론조사에 응하는데 별다른 이 껄끄러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상황 자체가 지금 어떤 기저현상이 깔려 있잖아. 네. 와 그라노, 아이고 참 공천 와 그랬노 이게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네. 우리는 샤이라 그럽니다. 샤이 보수. 예. 보통 샤이 보수가 적으면 5%, 많으면 이제 15%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이 영남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0% 정도 이상은 이기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실제로 선거 결과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보수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왜? 견제 심리. 맨투맨이 되다 보니까 예. 전재수 아니 민주당 지지층들에 지지하지만 보수에서는 뭐야 또 뭐 이게 또 통일교 의혹 그 무혐의 돼서 이게 하루 만에. 예. 냄새가 나는 거죠. 예. 스멜링. 예.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웃 동네가 이게 항상 영남 지역은 옆쪽으로 번져요. 그렇죠. 이게 범람 효과인데 불경 그렇죠. 신나는 노래. 불경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부산 경남은 어떻습니까? 김경수 네. 들어와 드루킹. 예. 아니 그 드루킹 때문에 경남지사 자리를 떠났던 사람인데 이 자리에 다시 왔어. 그 말이 돼요.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수치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경남 그렇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 됐나요 화면이? 아니, 자료보다 제가 말로 하는 게 더 부드럽지 더 않을까요? 좋네요. 네, 감미롭지 않을까요? 감미롭네요. 지난 12일에 세계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이거 지난 네. 7일에서 8일까지 전화 면접한 겁니다. 이거 약간 시간이 좀 지나긴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잠시만요. 그 박완수 지사가 40%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김경수가 44. 김경수 후보가 44%를 예. 기록했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데이터를. 예, 그래서 44%를 기록해가지고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4% 포인트 차이면은 여기도 차이가 그렇게 얼마 나진 않네요. 그런데 20일에 발표된 KBS 경남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한 10%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부동층이 35%가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두 개를 봐야 되는 게 일단 샤이 보수, 그 다음에 부동층이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도 4% 포인트 이내로 차이가 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 항상 부동층을 분석을 하실 때는 뭐 이게 어렵게 분석을 하면 어렵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 배추도서는 쉽게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층의 절반은 투표를 하러 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부동층의 절반이니까 35니까 절반만 잡아서 15야. 네. 그럼 15에서 대부분의 이 부동층들은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은 샤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샤이는 샤이 민주당일까, 샤이 김경수일까, 샤이 박완수일까? 샤이 박완수일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는 항상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정률, 가능성, 파스빌리티를 분석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파스빌리티 이제 퍼센티지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대체로 초박빙이거나 박 지사가 오히려 결과에서는 우세가 나왔네요. 데이터를 또 준비를 했나요? 최고입니다. 예. 예, 역시 뉴스 캐비넷 예. 매일신문. 자 보시면은 이건 무당층입니다. 경남을 무당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경남의 경우 보십시오. 위에 건 16인데 왜 밑에 건 35냐? 네. 이건 이제 조사 기법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무당층을 재질문했을 수가 있어요. 위에 조사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지금 무당층이라고보다는 오히려 무응답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무응답층. 이런 걸 예. 우리한테 좀 자문을 얻으면 저한테 자문을 얻으면 더 매끄럽게 될 텐데 예. 자문 안 주는 데가 없나 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16%라는 건 재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질문. 그렇죠. 아까 제가 예리하게 예. 그렇죠. 재질문을 하게 된다면 절반만 따지면 대체로 35의 절반이 16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위에와 비슷할 것이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김경수가 실제로도 한 10%는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원수에게도 다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부산을 한번 볼게요. 부산을 보더라도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위아래가 다 똑같죠. 네. 위아래. 그러니까 무당이 20%에서 24% 정도. 그렇죠. 예. 한국 리서치를 보면은 저게 한 자릿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네. 사실상 위에도 10%라고는 하지만 뭐 거의 한 자릿수겠죠. 10이니까 딱 10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전재수가 딱히 앞선다고 보기 단정짓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이상은 앞서고 있어야 된다. 예. 그 점을 본다면 그리고 또 불과 이 조사 이전에 한 3월 달에 조사가 실시될 때는 상당히 좀 크게 앞서는 결과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좁혀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부터의 여론 대결 네. 또 그리고 선거 전은 P2P가 아니라 맨투맨이다. 음. 사람 대 사람으로 본다. 김경수냐 박완수냐 박완수냐 김경수냐 드루킹이냐 아니냐 또는 위에는 통일교냐 아니냐 예. 이 이슈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과거 기사들을 오늘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과거 2019년 이럴 때 기사를 보니까 경제 추락 PK, 송철호, 김경수 지지율 지자체장 중 최하위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그 평가가 좋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결과 같은 걸 봐도 좋게 나오는 이름 편이라서. 자체가 네. 뭘 완수하다는 것이겠죠.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아니 이건 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항상 네. 이 박완수 지사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행정 전문가다. 제가 알기로도 그때 이 통합되지 않았던 창원시장을 출발을 해서 통합 창원시장 네. 그 이후에 경남지사 뭐 인천 국제 인국공이죠. 네. 상당히 또 인국공이 화제 인물들이 많이 가네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가 이제 이번에 도지사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만큼 행정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박형준 시장이든 현역 시장들이 가질 수 있는 맨투맨에서의 프리미엄, 서울의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이건 이제 안정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에 이 시정을 하더라도 도정을 하더라도 예비 기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무기죠. 지금 충청권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김태흠, 네. 이장우, 또 최민호, 또 지금 충북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 현역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번이 2018년과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이번은 완전 현역들의 전쟁이다. 현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18년과 굳이 다른 점을 따진다면 현역 프리미엄은 상당히 강점이 되고 있다. 이어가겠습니다. 자, 댓글 보니까 아까 저희가 샤이 보수 얘기를 하니까 경상도에 샤이 보수가 어딨어? 그냥 보수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이제 샤이 데이터도 갖고 왔으니까. 보수죠. 예. 보수인데 이제 샤이 보수는 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왜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도 표현할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가면 와 그라노 와 그랬노 이런 사람이 있는 네. 반면에 어떤 분은 이 역할을 이렇게 손을 꽉 쥐면서 이러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샤이 보수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샤이 보수의 경우에는 네. 이제 보수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분들이 좀 침묵을 하다 보면 샤이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표를 하러 안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독일의 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노엘레 노이만 교수의 침묵의 나선 이론, 네. Spiral of Silence 이 이론으로부터 이제 비롯이 됐다고 이제 보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좀 예. 들어봐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고급 방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샤이를 샤랄라 할 수 있게끔 예. 샤랄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만드는 전략까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넛지. 자극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동기부여, motivation.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 정부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장기 이 특별 공제와 같은 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헛발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어처구니 없음. 어처구니 없는 쌍방울 대북 송금. 쌍방울 대북 송금의 본질은 뭡니까? 검사가 아니라 머니,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당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이렇게 해야 샤이가 나올 수가. 그래? 그러면 이것이 뭐로 변하느냐? 앵글이 버드로 변하죠. 샤이 얘기 그럼 좀 더 해볼게요. 샤이 보수 수치를 좀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PK 쪽에서도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PK 같은 경우는 이거 전례를 봤을 때 국힘 지지율 최소 지금 5%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지금 그렇죠. 나오는 수치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2018년 데이터인데요. 2018 제가 그 재미나이로 분석을 했고 실제로도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2018년에 경남지사 선거에서 김태호 후보가 지긴 했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원래 20.2%포인트 차이 난다 이랬었는데 실제로는 한 9.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고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2014년에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이것도 서병수 후보가 오거돈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이겼었는데 당시에 제가 그 전에 조사를 찾아보니까 문화일보가 당시에 MBC, SBS, 뭐 그다음에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등의 이제 여론조사를 쫙 묶어갖고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때 오건원 후보가 38.9, 그다음에 서병수 후보가 36.3이었어요. 2.6% 포인트 오건원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이보수가 분명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로 두 개를 좀 저희가 그렇죠. 갖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예. 우리 이동재 앵커가 국내 최고의 앵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201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아하. 예. 그래서 안 좋았던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부산 사정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 전략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거돈이 한 여론조사에서 10% 포인트 앞서고 있었다면 오거돈이 됐겠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무응답층에 오히려 누가 더 많았다? 샤이 보수가 많았다. 예. 앞서 그 자료 2018년 자료 보여주세요. 자, 2018년은 말 그대로 이번과 비슷한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때가 바로 이제 이 탄핵 직후였지 않습니까? 네. 그죠? 2018년 또 그리고 막 저때 뭐 이 평창 올림픽에다가 트럼프 김정은 만남으로 떠들썩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랬죠. 예. 그랬는데 저때도 보시면은 20몇 %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막 평론가들은 다 뭐 저거 뭐 압도적인 승리다 어쩐다면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때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배모 씨. 배추도사죠. 예. 저만 이거 상당히 이 격차가 좁혀질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했었죠. 아. 그 이야기를 해서 저도 엄청 공세를 당했어요. 예. 그런데 정작 김경수 투김이죠. 저기 예. 투김 대전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김경수 대 김태호가 52.8 대 43 한 자릿수 좁혀졌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위에 걸 보세요. 위에 걸 보시면은 MBC 또 MBC네요. 네. 경남조사인데 53.4에서 33.2잖아요. 네. 저건 더군다나 여론조사가 20%나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20% 정도 앞서니까 그래도 9.8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만약에 저 여론조사에서 MBC 조사든 KBS 조사든 KBS 조사든 SBS 조사든 저게 만약에 한 10% 차이 나는 김경수였다면 실제로 못 이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샤이 보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또 이게 우리가 또 뭐 희망봉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보수층에 너무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이 비춰주면 안 되니까 지금 현실에도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언론으로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따 뭐 희망봉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수에즈 운하와 네. 호르무즈 해협을 이야기하고 네. 있는 거죠. 호르무즈에서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전제하에서 예. 그러기 위해서 해법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너치와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부분에서 또 이제 현실에 대한 해법까지도 제안을 하시는 배주도사님의 방송 보시고 계십니다. 저희 잠시 후에 뭐 김부겸 후보도 3부에서 출연을 할 텐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당 지지율은 국힘이 많이 앞서요. 당 지지율은 앞서는데 후보 대 후보 이거 맨투맨으로 봤을 때는 또 김부겸 전 총리가 다른 국힘 후보군에 비해서 또 많이 앞서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것도 이제 샤이 보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샤이 보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접전지가 되어버린 부산 대구 무당층의 변수가 커진다. 무당층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AI의 대구시장 선거 어떻게 될 거 같냐 또 저희 매일신문 기자가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장님 일단 무당층에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무당층이 지금 상당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후보가 정해지면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무당층이 줄어드는데 이번에는 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왔고 일단 무당층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두 번째로 저희 AI로 매일신문의 기자가 박영채 기자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올려주시면
김부겸 우세 단일화 보수 결집된 국힘 유리 AI가 답했다라는 이런 보도입니다. AI가 요즘 또 잘 맞추니까 챗GPT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챗GPT에 물어봤는데 그동안에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심위에 등록이 된 대구시장 선거 지지도 여론조사 11건에 대한 분석을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부겸 후보가 우세한데 단일화하고 또 보수가 결집했을 때는 국힘이 유리하다. AI가 또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동안에 인간 데이터로서 보셨을 때 배추 AI로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일단은 10여 개 이상의 데이터를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는 네. 이게 일종의 미국의 여러분들 이 선거 데이터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네이트 실버. 네. 우리나라의 네이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실버예요. 네이트 실버인데 이 사람의 세계적인 저서가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에요. 아, 예.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론조사를 다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서 중요한 이 데이터의 그런 지수들을 variable을 가지고서 변수를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 AI 집어넣었을 때 되게 AI, ChatGPT, 제미나이가 더 좋은데 뭐 이런 식이 되면서 이 안에서 내용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네. 조금 전에 그 우리 박 기자의 헤드라인을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후보로는 지금 맨투맨으로는 네. 왜냐하면 대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아직 후보도 예. 결정이 안 됐지만 예. 26일인가 7일날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일화 보수 결집된 국힘 유리 이건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나왔어? 정당 지지율이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대구는 네, 예. 지금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대구가 앞서고 있다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정당 지지율 싸움을 하면 대구는 이긴다 이거야. 그래서 6대4로 이긴다 이거야.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김부겸이 대구에 4번을 출전을 했어요. 4번. 4번을 출전을 했는데 딱 한 번 됐잖아. 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될 때 여러분들 득표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이야. 대구는 딱 50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60이야. 국민이 아닌 쪽이 40이란 말이야. 네. 이해돼요? 네. 근데 그때는 수성갑에서 이 국민의힘 보수 후보만큼 김부겸이 나왔던 거야. 우리 부겸이 대구 아이가 경북고등학교 아이가 이게 먹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 보수가 좀 지리멸렬했던 거지.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뭐 이진숙 나온다, 뭐 주호영 나온다, 뭐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대로만 가면은 이기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유영아, 유추잖아, 그죠? 네. 유추가 됐어. 또 뭐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든 이진숙, 주호영을 정리해줘. 그러면은 추경호가 나오든 유영아가 나오든 국민의힘의 지지를 오롯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간발의 차이라도 추경호나 또는 유영아 중에서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적어도 대구만큼은 이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제일 이 알뜰살뜰하게 꾸려져 있는 곳이 대구야. 그렇죠. 뭉치죠. 네. 그러면 이제 추경호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 탄력을 받겠죠. 유영아도 마찬가지고 또 유영아의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아하. 네.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만 하지 못하더라도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여기는 나 양보 못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럼 나와서 박근혜입니다. 유세차 탄다는 그런 지라시도 돌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유영아 후보는 아니, 유세차는 뭐 0%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요. 이게 뭐 선거 때는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네. 총수단이 동원되는데 그러면 대구는요, 달성은요, 군인은요, 이것도 엄청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AI라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지능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표는 정당 지지율, 두 번째는 보수만이 결집할 수 있는 일종의 후광을 보는 거죠. 자, 다른 지역은 충청은 지금 후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대구는 있잖아. 단 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후광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유경수 여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AI가 보기에도 그래도 이진숙, 주호영 정리되고 후보자 결정되고 추경호, 유영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 한 사람은 선대 본부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되지 않겠냐 이 유추를 하는 거죠. 과연 조율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돌아가는 해야죠. 분위기 보면은 조율이 잘 될지 모르겠고 그럼 박민정 대변인한테 물어보세요. 박민정 대변인 네. 해낼 거야?
잠시 후에 또 김부겸 전 총리가 3부에 출연을 하긴 할 건데 그 대구 분위기를 저도 지난주에 같이 취재를 좀 해봤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고 그 무당층 같은 경우에도 그 대구 경북에서 갤럽이 4월 3주차 조사를 했을 때 35%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 무당층 35%가 요즘에 갤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갤럽에서 각 지역 권역 중에서 무당층이 제일 많은 지역이 서울도 아니고 인천 경기도 아니고 충청도 아니고 대구예요. 대구 마음 대구 정서는 짜증 나는 거네. 제가 그러니까. TK를 잘 알잖아요. 제가 경주 배시니까. 그러면 이제 대구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은 있어. 보수 정서가 있는데 이 가면 되나 일하려고 정치하나 이게 있어요. 여기 하답해야 돼. 대구는요 시원한 우리 강신성일 선배님 같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 아닙니까? 이걸 딱 보여줘야 돼. 시원한 정치, 화끈한 정치, 단호한 정치, 명확한 정치. 이걸 지금 우리 박민정 대변인이 나왔으니까 물어보시면 아마 응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미국 갔다 왔으니까 후련하게 해야지. 뭔가 대구는 찜찜한 거 싫어해. 후련하게, 시원하게, 강단 있게 다 그렇게 하면 유권자들은 압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원했던 거야. 이거 아이가 이 하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정치도사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